저출생 현상으로 주요 대도시 인구마저 크게 줄 거란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은 머지않아 사라질 겁니다. 만 20년 뒤면은 1,000만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구도 상황하고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견딜 수가 없어요. 경제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환경이 사람들에게 다른 꿈과 다른 현실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우리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서울은 저마다의 꿈이 담긴 가장 뜨겁고 역동적인 도시죠. 25년 전 저 역시 꿈을 안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 진짜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아, 신촌 진짜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 여기 아나운서 준비할 때 여기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건물도 완전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초중고를 울산에서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되면서 처음 올라왔거든요. 그때 고향 친구들이랑 했었던 말이 아직 생각나요. 이렇게 건물을 보면서 야, 상준아, 목 부러지겠다. 건물이 와 이리 높노? 이런 얘기 했었던 기억 나거든요. 제가 더 놀란 건 사실 신촌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첫 직장이 좀 제가 다니고 싶었던 곳이 서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방송 일을 하려면 서울에 있어야 되니까 서울에 남는 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서울 사람이 돼버린 거죠. 네. 우리나라 청년 인구의 무려 절반 이상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이 떠나온 곳, 지방의 도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I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손보미 대표. 벌써 서울살이 30년 차인 그녀가 태어난 곳은 부산입니다. 서울은 지금 시간이면 항상 카페든 길거리든 사무실이든 바글바글한데 여기에 갑자기 사람이 없으니까 제2의 큰 도시여서 항상 인구 소멸과는 좀 거리가 멀 줄 알았는데 사람이 떠나고 남은 빈집이 약 11만 4천 호, 7대 광역시 중 가장 많습니다. 소멸의 한파는 도시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죠. 한때 지역 최고의 상권으로 불렸던 부산대 앞. 10년 전만 해도 청춘의 수다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골목은 이제 텅 비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때는 좀 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 상가가 이렇게 많이 있는 줄은 인식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빈 곳이 생각보다 많아서 활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부산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살아온 박진원 씨. 4년 전부터 학교 앞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손님이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손님 유입되는 게 조금 적어지는 것 같으니까 진짜 만약에 이대로 가면 여기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희망이 없겠구나 이 생각은 많이 하죠. 그의 단골 손님은 대부분 부산대 학생들이죠. 승진이 근데 취업 거의 준비하고 있지 않나? 네, 그렇죠. 하고 있죠. 서울 쪽. 서울 쪽으로? 근데 이제 부산 갈 데 없어 이제. 그때 막 면접이랑 뭐 몇 개 막 있지 않았나? 4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떠날 준비를 한다는데요. 남고 싶어도 남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웬만하면 부산에 남고 싶을 여기서 살았으니까. 일단 부산에 회사가 없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기회의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기회가 좀 적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서울에 살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그런 문화적까지 요소까지 누릴 수 있으면 서울을 안 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 청년들마저 여기를 다 떠나버리니까 1년 새에도 이렇게 많이 사람이 빠지는데 막 몇 년 뒤에 이런 게 엄청 무섭게 다가오고 저도 그거에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자체가 많이 두렵긴 하죠, 앞으로. 네. 부산을 비롯해 비수도권의 청년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살던 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기업일수록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더 많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면 부산의 일자리가 청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 그렇지 못하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도 그런 미스매치가 상당 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IT 중심지 판교. 약 8만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대한 일터입니다. 이곳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31살의 조현명 씨. 대구에서 살던 그는 3년 전 취업을 위해 판교로 오게 됐죠. 혼자 자취를 시작하며 가장 놀란 건 집세와 물가였답니다. 그때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와 1억 가지고는 진짜 구할 수도 없구나. 부모님이 좀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전세로 좀 구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살림꾼이 다 됐다는 현명 씨. 또 그냥 다 씻어가지고 한 거라서 다 깨끗하게. 그럴 때 좀 써요. 뭔가 담아 다닌다든지. 네, 그럴 때. 그냥 아끼다 보니 좀 이렇게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출근 전 도시락을 싸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됐죠. 식비와 교통비마저 줄여야 하는 팍팍한 타지살이. 그럼에도 판교행 버스에 오른 건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로운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리서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버 개발이라든지 백엔드 개발 쪽을 맡고 있어요. 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현명 씨는 취업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답니다. 뭐 대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서울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여러 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붙은 곳이 서울이었고 임금 차이도 좀 있어서 서울을 결국 선택해서 올라오게 되었어요. 일단 제가 좀 목말랐던 게 사람들과 네트워킹이라든지 더 많은 뭔가 성장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서울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고 미래를 위해 어쩌면 당연한 선택. 현명 씨와 같은 IT 업계 청년들 대부분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죠. 저도 처음에 올라오기 싫었는데 근데 울산은 거의 없어가지고 막 공장 자동화 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전주는 아예 없어. IT 없어. IT가 아예 없어? 아예 없어요. 진짜.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전주에서 왔고요. 네, 저는 울산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대학생이다 보니까 나 판교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너 성공했나 보고. 아 맞아. 그런 이미지 좀 있어요. 네, 이래서 약간 좀 좋은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충격이 온 데가 언제냐면 이번 지하철 분명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데 못 타요. 그러면 그냥 보내야 돼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모였나. 그런 얘기를 이제 할 때마다 너도 지금 타고 있는데 옆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쵸? 누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좀 포기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포기할 사람은 없겠죠. 지역들이 자기 아이덴티티나 자기의 특성이 있다면 사람들마다 나는 이게 좋아, 난 저게 좋아를 할 텐데 그거 없이 어떻게 보면 서울이 최고고 대학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 서열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다들 추구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거, 조금 더 내가 취업을 안 하거나 기다리더라도 더 좋은 거를 하겠다라고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한 방향으로밖에 흐를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그 속에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처했는데요.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은 머지않아 사라질 겁니다. 그냥 쏠림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해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지표로 나타나는 게 합계 출산율의 하락이다. 결국 출산율 0.75명이라는 성적표를 받고 우린 또 다른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인구 변화가 낳는 것은 소비 위축이고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예측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2040년대가 마이너스로 들어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국가 부채가 많으면은 국가 부도 상황하고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위태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2의 IMF가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청년들로 가득한 지방의 한 도시. IT와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이끌어갈 기업이 한 곳에 모여 약 1,200명 청년들의 일터가 됐죠. 그중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올해로 18년이 된 탄탄한 중견기업. 그런데 어쩐지 직원들이 다 젊어 보이네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다 이제 30 초네. 이제 20대 후반, 27살. 저는 35이라서 제일 나이 많습니다. 나이대도 비슷하니까 뭔가 이제 통하는 것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고 회사보다는 뭔가 학교를 다시 다니는 느낌? 잘 돼가나? 굿모닝. 120여 명의 직원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박윤아 대표. 그의 남다른 소신이 회사를 젊게 만들었죠. 우리 회사 그때 개발 인력들 그 대부분 나이대가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으로 보통 형성돼 있어요. 또 이런 젊은들이 많이 모여서 집단화 이룰 수 있는 그런 회사나 이런 기관이 많이 있어야 돼요. 지역에서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지역에서도 꿈을 필 수 있고 지역 회사가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독자적인 AI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최근 개발한 산불 연기 감지 솔루션은 산에서 나는 연기를 인공지능을 통해 빠르게 발견한 뒤 위치를 파악해주는 기술이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AI라고 불리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쓰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탐지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연기를 먼저 다 탐지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연기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세부 분류하기 위해서 언어 모델을 적용해가지고 잘라낸 연기를 통해서 이제 세부 분류가 한 번 더 들어가는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눈으로 저 몇십만 대 카메라를 다 확인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초동 조치가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ICT 플랫폼 같은 저희 파이어워처를 쓰게 되면 사람이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감시해주기 때문에 더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개발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이 많아지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아 수출을 앞두고 있답니다. 또한 농산물의 수확 시기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은 실제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고 실종자의 동선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죠. 이처럼 대구에서 AI 분야의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윤아 대표. 학교는 대구에서 나왔고요. 고향은 경상북도 저 영양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인구 소멸 가장 위급한 시절이 거기 해서 자랐습니다. 직장은 이제 서울에서 가서 대구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취업을 하며 시작한 서울 생활은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많이 힘들게 살았죠. 특히 지하철 2호선은 새벽에 아침 일찍 나가야 되고 해서 거기에 그게 찡겨가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한 경험이 생각나는데 일에 대한 부분 자체 많은 네트워킹이나 보는 눈은 없긴 하지만 또 행복의 만족도는 되게 좀 좋지는 않았었죠. 좀 지방이라는 어떤 그런 그때 당시도 좀 있었어요. 약간 조금 차별성 조금씩 너무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약간 마음적인 뭔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좋은 직장에 다니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 30년 전 박윤아 대표가 가슴에 담아둔 바람이었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직원들을 위해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중이죠. 이 색깔이에요. 색깔이 맞아요. 네, 이번 달에 저 둘째 이제 어린이집 보냈습니다. 네. 얘기가 내가 키워줄게. 학기는 되게 좀 잘 되고 있나? 네, 지금 열심히 논문 준비. 논문만 쓰면 돼? 네, 논문만 쓰면 됩니다. 잘 됐다. 또 소설 이제 공부 좀 해봐야 되나? 그리고 이 회사만의 또 다른 철학이 있죠.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도 학교까지 보내주시니까 되게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저도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직원이 배워야지 개발이 잘 되고 회사가 큰다는 생각이 더 강하세요. 그때 배우러 가는 거는 절대로 거부를 안 하세요. 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찾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남는 비율이 모 대학에서 나오니까 5%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지역의 생태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나타나듯이 지역 대학에 있는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지역의 산업 생태계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결국 그게 부메랑입니다. 지역에서 그런 특화 산업 단지를 잘 만들고 그 산업 단지에서 이제 그 직원들에서 그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자리와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탈바꿈한 도시. 2014년 한국전력을 시작으로 16개 공기업과 기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모인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죠. 이 혁신도시에는 국내 최초 에너지 공과대학교가 설립되며 산학연 인프라까지 조성됐습니다. 학교와 불과 500m 거리에 회사가 있어 일주일에 3번은 학교에 간다는 최태원 대표. 그는 학교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용농용 태양광 폴더 개폐식 태양광 발전 장치를 용농용 환경에 쓸 수 있는 제품 개발하는 데 최초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 분입니다. 임철현 교수의 아이디어를 통해 개폐식 태양광 발전 장치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중인데요.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구진은 아이디어는 물론 정책과 제도까지 자문을 주고 있죠. 어떤 그 신제품을 시장에 내놨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에 대한 스펙이나 사양을 증빙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을 드리면서 이제 이게 시장하고 맞다 혹은 틀리다 이제 뭐 이런 정보들. 이론을 실전으로 만드는 건 기업의 목. 연구진과 함께 개발한 태양광 장치를 실험하고 있는 최태원 대표. 그런데 기존의 장치와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일단 태양광을 임야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태양광 밑에서의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요. 태양전지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고 물기를 만들어 버려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환경 보호는 물론 친환경 에너지와 농산물 생산 두 가지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 제품이랍니다. 이곳에선 또 다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여기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수소 생산하는 이제 테스트 베드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스택을 적용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이제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수소를 만드는 장치. 그러나 아직은 수소 개발에 있어 인허가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답니다. 이쪽에서 인허가와 인증에 대한 것을 소규모 사이트에 모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실제 설비의 규모에 비해서 모든 인허가 행정이나 부대 비용이 훨씬 큰 비용이 돼버립니다. 그런 작은 규모의 사이즈에 맞게끔 새로운 인증이라든가 규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규제 프리존 같은 곳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남 에너지 산업협회 회원들이 모인 자리. 곧 시행될 규제 프리존의 필요성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규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입장벽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저희는 중소기업이 뛰어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지만 다양한 신기술을 실험해볼 실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다 물려 있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완성되어 시장에 나가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임정민 대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국내와 해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 생산 장치에 AI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의 발전량을 예측하는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곧 신기술을 실험할 실증지 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물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 기술의 실증이 어렵게 된 거죠. 이번에 저희가 영암에서 이제 실증 사업으로 실제 설치를 하는데, 근데 그런 사업들도 다 규제센터 박스 안에 묶여 있죠. 거래가 되려면 풀려야 돼요. 그걸 특화 지역 안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가 이제 특화 지역의 취지인데 산자부에서 하는 거고, 며칠 전에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과기부에서도 이런 걸 또 하고 있어요.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통합돼서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이렇게 좀 사업이 진행이 되면 훨씬 시너지가 있을 텐데, 그냥 특화 지역만 묶어놓고 거의 알아서 하라는 듯한 느낌이에요. 동시 설치 안 돼서. 정부 기관마다 모두 다른 제도. 나주 에너지밸리 기업들은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줄 곳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사업화가 힘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정부의 지원과 제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광주에서 나주로 이전한 뒤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한 기업. 덕분에 태양열로 얻은 에너지를 마을 주민들이 전기 자동차나 전동 휠체어 충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죠. 마을을 돌아본 뒤 출근하는 박영철 대표. 회사는 나주에 있지만 집은 광주에 있다는데요. 네, 집은 광주인데요. 사무실이 나주 혁신도시에 있어서 나주 혁신도시로 지금 출근하는 길입니다. 광주에서 나주 혁신도시까지는 약 35km. 그리 멀지 않은 거리지만 매일 출퇴근하기에는 녹록지 않다네요. 그럼에도 직원들 대부분이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데요. 저 안쪽에 계신 분이 이제 연구소장님이신데, 연구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에서 지금 출퇴근하시고요. 밑에 이제 전략기획본부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주인데 지금 현재 일주일을 나주에서 근무하다가 주말에만 또 올라가는 직원입니다. 대표님이 집을 사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사줘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주면 내려랍니다. 그분들하고 하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한 장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주말 부부 하십니다. 제가 여기 내려왔을 때 이제 혁신도시를 주변을 돌아보고 했을 때는 상당히 기반 시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 만들어져 있고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건물을 들여다보면 비어 있는 데가 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하는 것도 이축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부인도 이렇게 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이 오면 정주 인구가 늘어날 거라 예상했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 이전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결국 타 지역에 사는 직원들을 위해 기업은 해결책을 마련해야 했죠. 지금 현재 숙소를 2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2개를 임대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내려왔을 때 가장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교육 분야가 아마 제일 이제 우려를 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안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와 있는 지금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학교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약 40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했지만 학교와 마트,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주 인구 5만 명을 목표로 만들었지만 4만 명도 채우지 못했죠. 결국 중심 상권도 형성되지 않아 상가 공실률만 무려 42.1%,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높습니다.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외부의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이 나주라는 곳을 보여주고 뭐 이런 체육활동,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좀 더 많이 생겨야 외부에서 사람을 유입을 시킬 거 아닙니까? 정작 도시에서 살아갈 사람을 위한 제도가 부족했던 거죠. 이 순간에도 지역에는 여러 경제특구들, 산업단지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업도 여기에 붙고 그러다 보면 지역이 인구도 늘고 발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선호하지가 않아요. 기업의 일자리 환경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했는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굉장히 구시대적인 거예요. 지방을 살리기 위해 쏟아지는 정책. 그러나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을 겪고 있는 일본. The chairman of the Toyota Motor Corporation, Akio Toyoda. Well, today, I'm happy to announce that we have officially completed phase 1 of our Woven City campus.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산 아래 세워지는 첨단 기술의 도시 우븐시티. Autonomous driving will be among the many technologies we intend to develop at Woven Cit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과 사람이 함께할 미래형 도시는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本当に理想的な都市を作れるっていう意味ではですね、トヨタっていうか民間企業がやることは意義が相当高いと思います。魅力ある都市を作る。それによって、人口も集まって地域だけでなくてその周辺都市もですねこう賑わうようなですね、そういう相乗効果が生まれてくると好循環ですね持続的な都市が生まれてくるんでは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미래 산업으로의 대전환. 국내외 문제들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첨단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죠. 우리의 생활과 산업 구조를 모두 바꿀 기술의 혁명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눈앞에서 보니까 더 현실감이 느껴지고 이렇게 빨리 시대가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혁신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산업이 변하는 속도가 AI가 아니라 사실 이건 디지털리제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리제이션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거죠. 옛날 산업혁명 때 변화의 속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건데 여기에 지금 빨리 들어가서 변화하지 않으면 제가 보면 뒤처질 거라고 생각하고. 선점할 것인가, 뒤처질 것인가. 도로 위 혁명을 일으킨 자율주행 시장을 잡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오늘부터 전국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도 드디어 자율주행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물차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 자율주행 시스템인 마스파일럿은 총중량 15톤 이상의 대형 트럭에 집중하는 솔루션입니다. 7대의 카메라에서 들어온 이미지를 기반으로 AI가 3D로 재구성해서 인지 판단 제어를 수행하는 모델이고요. 보시다시피 운전자의 개입은 따로 없이 안전하게 AI가 판단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2017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쳐 현재는 운전자가 탑승하지만 개입을 최소화하는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고 있죠. 어렵게 국내의 규제를 뚫고 데이터를 확보하던 회사는 2023년 미국 텍사스로 향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정말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적절한 규모의 보험을 가입하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자율주행 트럭을 운영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의 책임하에 저희가 알아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미국 회사, 중국 회사, 독일 회사, 캐나다 회사 그리고 마스오토가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누적 자율주행 거리 150만 킬로미터 이상. 트럭 자율주행 데이터 세계 3위.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이뤄낸 이들은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논리적으로 이 정도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2중이나 3중의 장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네거티브 규제라든지 이런 방식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기술 AI 분야.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 창업하고 사업 개발을 리딩하고 있는 정진우라고 합니다. 영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초거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엔비디아 본사 쪽과 함께 협업하는 과정에서 투자로 이어진 사례인 것 같습니다. 불과 설립 4년 만에 세계를 사로잡은 기술이 궁금한데요. 초거대 멀티모달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지금 영상 다큐멘터리 영상 내에서 눈 오는 날에 동물들이 무리지어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정확하게 해당되는 장면들 찾아주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세운 회사는 이 기술로 무려 투자 금액 1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정말 시장이 큰 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장이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고 2023년도 GTC 세계 개발자 행사 당시에 젠슨 왕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의 제품 또한 인사 함께 보셨는지 데모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투자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가능성만으로 투자를 점치는 미국.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한국에 비해서 공격적으로 대규모로 투자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여러 가지로 투자뿐 아니라 M&A라든지 IP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회적으로 덜한 부분이 있어서 덜 투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선점이 중요한 반도체 분야. 적외선 이미지 센서를 개발한 이재용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판교 두 곳을 오가며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양산을 위해 대구까지 확장했죠. 저희가 지금 미국에 있는 팹 시설과 지금 한국에 있는 데모 시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 들리시면은 한번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2013년 스탠퍼드대 전기공학부 출신 3명의 한국인 박사가 공동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의 기기에는 엄청난 기술력이 숨어 있다는데요. 인간은 빨주노초 파남보를 보지만 사실 적외선 빨간색 바깥에도 굉장히 많은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볼 수 있으면 더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화폐의 진위 여부도 알 수 있고 안 보이던 시선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근적외선을 통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물질의 정보를 파악하는 분광기. 이 작은 기계는 빛을 통해 모든 대상물의 분자 구조를 파악해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건 물론 농장에서 과일의 수확 시기를 알려주는 등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죠. 탄탄한 기술력으로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해온 이재용 대표. 그는 최근 실리콘밸리와 판교, 대구 이 세 곳을 다니며 많은 걸 느꼈다고 말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방에 가면은 뭐 인재에 대한 비용이 적다. 쉽게 말해서 인건비가 싸게 뭐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까 지방에 가려고 한다는 대표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지방에는 싼 인재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지방에 있는 인재는 더욱더 지방을 떠나야겠구나. 지방에 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높은 연봉을 줄 생각이 없다는 걸 다 내포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 슬픈 것 같아요. 정말로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서울에 있는 인재보다 더 못하냐는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적은 연봉을 줘도 와요. 그만큼 잡이 없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반대로 실력이 똑같은데 서울에 있는 인재들은 굉장히 포부가 큽니다. 실력이 제가 보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눈으로 경험하니까. 근데 얘는 포부가 작아요. 그래서 실력을 떠나서 이 환경이 사람들에게 다른 꿈과 다른 현실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저마다 다른 현실 앞에 놓인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지방의 대학생. 목표는 인서울! 그리고 자꾸만 해외로 가고 싶은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가 있죠. 혹시 인재 있나요? 알겠습니다. 반대로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기업의 대표. 그리고 물가, 금리, 환율의 장벽 앞에 시리에 빠진 시민도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4명의 사람들. 그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선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업과 도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는데요.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지금에서도 더 큰 난관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 관세 장벽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국제 질서도 변하고 있고 AI 등의 첨단 산업 중심으로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비수도권의 위기 문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전 인더스트리를 모두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명마저도 계속되고 있다. 오픈 AI 같은 그 컴퍼니를 보면 한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챗 GPT 사용자가 이제 고객이 1억 명이 넘는 거죠. 이제 새롭게 경제를 바꿔야 되는 시스템,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되는 그런 그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AI 기본법이 겨우 통과된 이 시대적인 혁명을 못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다양한 기업들이 AI를 가지고도 경제를 만들고 성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펼쳐줘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 이야기 아시죠? 네, 알렉산더 대왕이 매듭을 풀지 않고 칼로 베어버렸다는 이야기 말씀이시죠? 저희가 2년 넘게 연구를 하다 보니 이 문제들이 서로 또 얽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동시에 푸는 것을 한꺼번에 생각하지 않으면은 어느 하나를 풀기 위해서 하다 보면 리소스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해법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실패를 했던 게 특구를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만들어 놉니다. 그러면 특구끼리 경쟁을 하는 이 현상이 벌어지고 어떤 하나도 별로 다르지가 않다는 생각이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특구를 만드는데 법적 근거가 50개가 넘습니다. 지정된 특구가 1000개 정도가 됩니다. 온 동네가 특구, 스페셜 존인 거죠. 우리한테는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에서 실험을 제대로 해서 성공을 만드는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4가지 정도의 요소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은 아예 대학 교육서부터 조합과 같이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지역에 있는 그곳은 취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개런티해 준다라고 생각해야 학생들도 내가 수도권이 아니라 여기를 가서 잡도 얻고 뭔가를 그 인더스트리에 내가 종사를 하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커리어를 아예 정하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거나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이나 문화들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건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대한민국 AI 인프라스트럭처가 하나 제대로 들어간 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다른 산업을 하던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AI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도시에 필요한 건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제조 AI를 연구하고 만들고 데이터를 모으고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규제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게 좀 네거티브 규제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걸 해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예, 뭐든지 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당신이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다 해주겠다라는 좀 열린 마음과 열린 규제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은 사실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최초다, 최고다 라는 느낌이 왔을 때 어떤 이들의 카우보이 정신이라고 할까요? 되겠다라는 한 사람이 생각을 하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 분야에 1등 되는 기업을 만드는 게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선 누가 하는가, 기존에 했던데 실패한 건 있어? 라고 열심히 분석만 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한 5년 정도 하고 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 혁신 이런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 스스로가 혹은 기업들이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를 대한민국 레벨이 아니라 글로벌 수요를 끌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만든다라는 타겟을 가져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모든 걸 담고 있는 메가 샌드박스. 기업이 주도의 산업을 이끌고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으로 뒷받침해 지역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을 함께 이루자는 제안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점쳐봐야겠습니다. 한낮에도 젊은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싱가포르 산업 중심지 원노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펑루 씨를 만났습니다. We are at One North, and this is the incubator startup area that is really incubating a lot of different
biotech startups to AI to robotics, different tech companies. So this whole area is really a hodgepodge of different great minds, different technologies. And 6년 전 원노스에서 첫 발을 내디딘 그녀는 소나 염소 같은 포유류의 세포를 가지고 인공유를 만드는 생명공학 벤처기업을 세웠죠. with TurtleTree's technology, we are able to produce bioactive milk proteins using precision fermentation. This is a product that they produced. Is a non-animal-based milk product with our lactoferrin in it. 동물 없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단백질 식품을 생산하는 터틀트리는 원노스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The proximity of TurtleTree to A*STAR when we were at One North allowed us access to great scientists and technology that was being developed at A*STAR. Second is really talent. And the third, I would say, is really the support around a very credible place to do business. 약 200만 제곱미터 부지에 철저히 기업을 위해 조성한 도시. 현재 싱가포르는 물론 해외까지 약 1,200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는데요. 일과 생활 놀이가 모두 20분 거리에서 가능하도록 주거 단지를 비롯해 학교, 병원, 문화시설까지 함께 구축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립대학과 과학청을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도 완성했죠.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연구 지원을 받아 학교 내 회사를 설립한 휴고 사베드라 씨. They're working. 그는 정밀 의료기술과 AI를 접목해 항암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Okay, so this is the most important room for KIND. So the drug plates, it's what we put the different drugs at different combinations at different dosages. So once we manufacture the drug plates, these are the ones that we use to actually put the cancer cells inside and do the testing to be able to get the data for the analytics. So what Optim AI does is a combination of the biological experiments with small data AI. So once we combine the small data AI with the biological experiments, we test the right data points that we need. We find out which drugs will work versus not work for the cancer patients, and then we generate reports and insight for clinicians to better treat their cancer patients.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연구기관들을 통해 철저한 임상 실험을 거친 뒤 완화된 규제와 개방된 시장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싱가포르. So whenever we go to many different markets, that tends to be the first question. This is new, this is different, why should I use it? How much validation have you done? Singapore is actually is a key market that I really appreciate where we started because it's very unique. I've never seen that kind of speed and adoption and openness in most markets across the world where you can actually find in Singapore. 싱가포르는 다양한 제도와 세제 혜택 등 과감한 지원으로 활발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약 4,200개의 다국적 기업과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가 이 작은 도시 국가에 자리하게 됐죠. There's already many good institutions that is set up to enable a open trade, open economy, and also with the right regulations and policy in place to promote that. Singapore has built on then a tech ecosystem and a startup ecosystem on top of it, using a very well thought and open approach to doing business. 싱가포르 서쪽에 위치한 주롱 혁신도시. 난양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육성할 새로운 도시가 조성됐습니다. 이곳에서 산업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남준 교수. 그는 주롱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과 학교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업과 학생들을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죠. 이곳은 독일의 한 자동차 부품 기업과 난양공대 학생들의 공동 연구실입니다. Wow, this is amazing. This is for the if I remember correctly, this is for the mobility simulation or autonomous. Yeah. So we work together with Continental, develop a lot of interesting technology. So the first one is this collision detection. They were able to provide the forward collision warning or even the intersection warning, so that it will ensure the safety of the driver.
학생들은 기업과 함께 개발한 기술에 공동 저작권을 갖게 되고 연구 기간 동안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회사가 와가지고 회사에서 필요한 리서치를 학교에 이런 인재들과 함께 빨리 만들어내고 그걸 만들어냄으로써 이제 잡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순선한 시스템을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학교의 인재와 정부의 다양한 지원으로 인해 약 350개의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요. 이처럼 도시와 기업, 인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5년마다 새로운 개발 전략을 세워 시행하고 있습니다. And it's important to note that our plan is called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Research leading to innovation and growing enterprise. I can say everyone, not just NTU, contribute to the vibrancy of the Jurong Innovation District. 평범한 제조업 단지에서 핵심 산업을 이끌어갈 주역이 된 도시. 그 성장을 목격한 조남준 교수는 우리에게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초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탤런트, 인재성, 그리고 독보적인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이 어드밴스 매니팩처링 등 우리나라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점을.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면은 충분히 저는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좀 어트랙티브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그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달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살아갈 도시에 가능성을 심어야 할 때 문화생활을 더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와 같은 청년들의 도전 정신을 정말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한 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첫 번째 실험. 기회가 한 곳에만 머물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자라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 변화를 위해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